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미국 민주당과 좌파 판사들이 드디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다급해졌는지 거의 미친 수준의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국토안전부가 그동안 미국에서 흉악범죄를 저질러 오던 조직인 MS-13,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수, 또 마약 밀매, 인신매매, 매춘 등을 미국 내에서 해오던 거대 갱그룹입니다. 자, 이들을 체포를 해서 약 250여 명을 엘살바도르에 있는 하이 시큐리티 감옥으로 보내는 것을 알고 연방 판사가 이들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엘살바도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비행기를 회항해서 이 흉악범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리고 오라라는 그런 판결을 냈습니다. 자, 미국에서 갱들이 활개를 칠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이 민주당 판사들이 이제 이들을 잡아서 추방을 해서 미국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다고 이들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당 판사라기보다는 완전히 그 사회주의 운동원들, 미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판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사법부에 침투한 요원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 같으면은 이 삼권 분립이 엄연히 지켜지고 있고 또 특히 사법부가 어떤 법원 명령을 내리면 트럼프 행정부도 1기 때에는 절대로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좌파 판사가 판결을 내려도 한 번도 연방법원의 그 판결이나 이런 것을 어긴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이것을 무시를 해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완전 개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Bondi on continued deportation flights despite judge's order, absolutely. 반디 미 법무장관이 연방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고 완전하게 추방하는 이 항공기들을 운행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 좌파 민주당 쓰레기들이 하는 행태를 충분히 경험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제야에서 열심히 이 좌파들을 공부를 한 겁니다. 특히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달 말에 댈러스, 텍사스에서 강연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29일, 30일인데 댈러스 시는 물론이고 그 근처에 운전이 가능한 텍사스는 뭐 워낙 넓으니까 여러 지역에서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 목요일 날 보스턴 공항에서 브라운대 의과대의 여교수 겸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그 외국인 의사를 보스턴 공항에서 자기네 나라를 다녀오다가 입국을 하는 보스턴 공항에서 이 여자를 억류를 하고 나중에 감금 상태에 있다가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억류 상태에 있을 때 보스턴 공항에서 친척한테 연락을 해서 보스턴에 있는 이 브라운대 교수의 그 친척들이 소송을 걸어서 연방 판사로부터 즉시 판결문을 받아냈습니다. 이 여교수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브라운대 명문대의 의과대 교수고 그동안 3년 동안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즉시 입국을 시켜라라는 연방 판사의 판결문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 이민국이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He is now the law. Experts say Trump believes he is not constrained by the Constitution. 이제는 그가 바로 법이다.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자기 자신은 헌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라는 말을 전문가들이 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좌파 신문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데, 이 아랍계 학생이 미국에 유학 비자로 들어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자 아랍계 학생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본인은 영주권을 받고 또 부인이 이제 임신을 하고 이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있었던 그 시위 케이스를 문제 삼아서 미 국토안전부에서 이 학생을 체포를 하고 지금 추방 절차에 들어가고 영주권은 박탈을 하면서 이제 영원히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명을 학교에서 4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연방정부가 콜롬비아 대학에 주는 그 보조금과 이제 연구 개발 그 계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돈을 합치면은 1년에 4억 달러가 나간다고 그래요. 연방정부에서 그 콜롬비아로. 이것을 단칼에 다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임시조치예요. 콜롬비아 대학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학교를 때려부시고 그 주이시 학생들에게 폭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하던 이런 아랍 학생들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었던 콜롬비아 대학이 어떻게 했느냐. 작년에 있었던 일을 소급 적용해서 2명을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미 졸업하고 나간 학위 3개를 학위를 아마 석사 학위인 것 같은데 그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콜롬비아가 드디어 돈줄이 끊어지니까 이제 이 좌파 학교인데 정신을 이제 차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뭐 하버드고 특히 예일 이런 데는 완전히 거의 좌파의 천국으로 변해버렸죠. 자, 펜 반디 법무장관을 수장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금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나 또는 치안에 저해가 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고 영주권이고 무조건 박탈하고 추방한 다음에 미국에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 안보이고 국민의 치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하는 이 포인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칼에는 칼, 총에는 총으로 맞서야지 좌파들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저질러도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고 우파는 편법이나 불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했다고 좌파가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행정의 원칙입니다. 이 추방하고 쫓아내는 게 비단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영주권자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South African ambassador has to leave the US by Friday, Trump administration says. 자,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공의 대사를 추방을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국을 떠나라라고 미 국무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지난 금요일 날 3월 14일이죠. 이 워싱턴 주재의 남아공 라술 대사가 자신의 본국인 남아공에 있는 한 싱크탱크와 화상 인터뷰에서 한 표현을 문제 삼아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매우 이례적으로 이 미국 주재 외국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라술 대사는 미국 내 외교관 면책 특권은 이미 국무성이 3월 17일 월요일 날에 박탈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약 2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그 대사관, 그리고 미국 주요 도시에 퍼져 있는 각국의 총영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들도 미국의 외교관 신분으로 입국을 해 있으면 미국과 본국 양국의 외교 그 친분 관계,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데 힘을 써라 이겁니다. 외교관 면책 특권 믿고 함부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처럼 본국의 싱크탱크와
그 인터뷰를 하는 화상 채팅에서 말 실수를 한 것을 가지고 즉시 미 국무부가 이 사람의 외교 면책 특권을 박탈하고 미국을 7일 안에 떠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아니죠. 어제 그 외교 특권 박탈하면서 금요일까지 떠나라라고 했으니까 5일 안에 떠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아공 대사관의 거의 모든 직원들을 국무부로 불러다가 그 질책을 하면서 이러한 식의 언행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대사를 본보기로 이 미국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아마 이 대사가 그 정치적인 발언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치 행태는 머지않아서 소수가 될 수도 있는 미국 내 백인들이 하는 그런 정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장관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유학생으로 왔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고 본인의 생업에 종사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주권자는 미 국무성에서 외국인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안보라든가 치안과 관련되는 언행이나 이런 게 잘못 보고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그 영주권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고 미국에 영원히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미국에 와가지고 특히 유학생들이 이런 그 시위에 참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시작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마 막강한 그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너무나 많은 나라에 관대하게 그 대처를 해왔다. 미국 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미국이 호구짓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 generosity, 관대함에 고마움을 가질지 모르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각 나라라든가 31개가 되는 유럽의 그 나토 연합국, 또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자국의 방위를 미국과 같이 손잡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먹고 잘 사는 유럽과 잘 먹고 잘 사는 한국이 그 미군의 방위비도 아니고 체류비, 체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미국이 대고 있는데 그것을 각국이 좀 증액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공짜로 안 해주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갖는 이러한 나라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2달도 안 된 트럼프 행정부 1달, 2달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서로 협조하고 상호 협조 또 상호 호혜 서로가 그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협조 체제로 가지 않고 일방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미국이 큰 나라니까 미국이 손해보고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우리가 이익을 보자 이렇게 나오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우호적이지 않은 것을 한층 더 나아가서 아마 미국의 힘을 느끼게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매우 그런 나라들은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미국의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들은 앞으로 미국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힘을 느끼게 하면서 알아서 기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한국도 이 방위비도 아닌 미군 그 주한미군 체류비에 대해서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이렇게 일방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